피곤했나? 알람을 보통 2번 해놓잖아. 네, 처음에 알람에 깼는데 아직 두 번째 알람까지 시간 20분 있다. 근데 20분 잔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알람 못 듣고 이렇게 돼서 좀 늦었어요. 미안해요. 네. 자, 다행스럽게 오늘 이제 책은 나와서 우리가 이제 이 2권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 저 목차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3가지는 공부했었죠. 목차에서 이권에서 행정 절차 공부했고 정보 공개,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공부했어요. 3편까지 공부했고 오늘부터는 제4편 해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해서 또는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교재 이제 116쪽이 되죠. 2권에 한번 보십시오. 116쪽 바로 들어가기 전에 4편에서 115쪽에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고 위에 그다음에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표가 그려져 있죠? 115쪽에 여러분들 이 표를 중시해야 돼. 이 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이 제4편에서 논의할 틀이야, 틀. 학문적으로 잡힌 틀. 그래서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국민한테 뭔가 의무가 부과돼 있어. 의무가 부과돼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세금을 내라. 또는 뭐 불법 건물이니까 철거해라. 이렇게 의무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이제 부과하는 거죠. 의무가 부과돼 있어. 그런데 두 가지 일이 생겨. 하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부과된 의무를 국민이 잘 이행을 하면 뭐 국민과 국가 간에 문제가 없어, 그죠? 그런데 국민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해. 그리고 우리가 의무를 불이행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의무를 불이행. 그러면 행정기관으로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어. 이행을 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이행을 하게끔 만드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강제로 의무를 이행하게끔 만들어. 그 방법으로 이제 4가지 방법이 있어. 그게 이제 뭐냐면 행정 강제라고 그래. 그래서 행정 강제란 걸 해. 행정 강제란 걸 이제 강제란 걸 하는데 의무를 이행. 그래서 여기다가 자. 그래서 목적이 어디겠냐면 의무 장래. 그러니까 이 초점이 장래 의무 이행 상태를 의무를 이행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야. 장래 의무 이행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를 한단 말이야. 강제를 해. 요렇게 강제하는데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강제 집행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강제 집행이라고 표현을 한다. 근데 강제 집행이라는 이 수단을 쓰는데 요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4가지 수단이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 국민이 어떤 의무를 이행 안 하는지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4가지 수단 중에 골랐어. 그래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대집행이라는 방법을 써. 이때 대는 대신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데 그 의무가 누가 대신해도 똑같은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상대방이 건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꼭 본인이 철거 안 해도 행정기관이 대신 철거해도 철거된 상태는 똑같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 반대로 얘기하면 대신할 수 없는 의무도 있지. 대신할 수 없는 의무는 이 대집행이라는 방법은 쓰지 못하는 거지. 왜냐면 요거는 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행정기관이 강제로. 그래서 행정기관은 공무원들 시켜갖고 직접 가서 철거된 상태를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철거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그 철거 업체 가서 철거한 상태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야. 그리고 원래 철거는 누가 했어야 돼? 그 의무자가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철거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는 게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오니까 법이 행정기관에게 직접 대신 강제 철거하든가 또는 철거업자, 우리 제3자라고 표현해. 철거업자를 시켜서 대신 강제 철거된 상태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돈 들어갔잖아. 철거하느라. 그 돈은 의무자한테 너 돈 납부해 하는 거예요. 그걸 걷는 거예요. 응? 그런 방법을 대집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쉬워. 요거의 대자 대신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성격의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만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응. 자, 그래서 요거는 오로지 이제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만 쓰는 방법, 쓰는 수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행강제금. 요거는 의무를 이행하게끔 강제하기 위해서 금이 뭐냐면 돈이야, 돈. 돈을 부과하는 거야. 너 의무 이행 안 하고 있네? 돈 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상대방이 아직 의무를 이행 안 했는데 돈만 내면 되는 건가? 아니야. 이 돈을 부과하는 목적은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게끔 압박하기 위해서 돈을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의무 이행 안 하고 있네? 돈 내. 그럼 돈 냈어? 돈 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1년에 한 2번 정도씩 한다. 보통 법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부분 1년에 2회 정도 해가지고 돈을 부과했고 이행강제금이라고 돈을 부과했고 상대방 냈다? 그런데 어떻게 돼? 또 이행을 안 해. 그러면 이행 안 하고 있는 게 적발되면 또 돈을 또 부과해.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을까? 응?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어. 상대방은 못 견디는 거지. 응? 근데 액수가 작다면, 그지? 뭐 계속 내면서 버틸 수도 있지. 이행강제금. 그래서 요거는 의무를 이행하게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집행은 상대방이 의무 이행 안 해? 행정위원회에 와서 직접 의무가 이행된 상태를 만들어버려. 강제로 철거를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하면 직접적인 강제수단이라 그래. 그 말의 뜻 이해하지?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지. 이것도 이제 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에도 이것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불법 건물 졌는데 철거해라. 그런데 철거를 안 하고 있어? 자진 철거를 안 해? 그러면 행정위원회는 선택할 수 있어. 강제 철거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 뭐야? 이거 너 이행 안 하고 있네? 돈 납부해. 돈을 압박을 하지. 근데 이행을 또 안 한다? 계속 부과.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 상대방이 돈만 내고 이제 철거를 안 하고 계속 버틴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겠다. 강제 철거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하다가 이걸로 바꿀 수도 있어. 대집행.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처음부터 요거 할까 선택을 해. 근데 상대적으로 보통 보면 그래도 상대방한테 좀 불이익이 덜한 수단을 먼저 써. 근데 둘을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돈으로 압박하잖아. 그러니까 이 방법을 먼저 써보는 거야. 써보다가 얘가 계속 돈이 많은 애인지 돈만 좀 내면서 버텨. 철거를 안 하고. 그럼 나중에 이 방법을 쓸 수도 있어. 강제 철거로. 그지? 그래서 요거는 행정기관이 직접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강제력을 써가지고 의무 이행된 필요한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돈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게끔 만드는 수단이지. 그래서 요거는 간접적인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 돈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압박하니까. 그지? 여러분들 이거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하고도 다 연관이 있어. 이태원 참사 조사하면서 모건 기사 봤지? 거기 호텔이 하나 나오지? 해밀턴 호텔인가? 그지? 근데 거기 뭐 했대? 불법 증축을 했다. 그러잖아. 그런데 용산구청에서 뭐야? 그 불법 증축을 해서 그 골목길이 좁아졌대요. 더 거기가 뭐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용산구청에서 계속 뭐만 부과한 거야? 그 불법금을 적발을 해놨어요. 적발을 했는데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거기 뭐 호텔에서는 철거보다 그냥 1년에 반년에 한 번씩 1년에 2차례 뭐 돈 부과되면 돈만 내고 계속 철거 안 하고 버텨온 거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응? 응.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다 우리 기사에 다 나오고 있어. 응? 그래서 아마 용산구청에 대해서 그것도 또 조사가 들어갈 거야. 응?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가장 강력한 거라고 했는데 직접 강제라는 게 있어. 직접 강제. 이거는 직접이니까 행정기관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강제력을 써가지고 직접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버려. 그 대집행하고 좀 비슷한데 이거는 오직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요거는 대신할 수 있는 의무든 아니든 모든 의무에 대해서 의무 이행 안 하고 있네? 행정위원이 직접 만들어버려. 응?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예로 들어지는 게 영업소를 강제로 폐쇄시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떤 영업소가 있는데 의무를 뭔가 위반을 했어. 그래서 맨 처음에 뭐 했어? 뭐 약한 조치부터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영업 정지, 뭐 한 달 영업 정지. 이랬는데 얘가 또 영업 정지 기간 동안에 영업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또 영업을 몰래 하는 거야. 또 적발됐어. 그럼 좀 더 센 조치. 허가 취소. 예를 들어, 그지? 그러면 아예 이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건데 허가 취소받고도 또 무허가 영업으로 또 해. 계속. 마지막 방법이 뭐겠어? 영업을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 그럼 가서 행정위원회 가서 영업소 아예 잠궈버려. 그냥 그 자물통으로 업소 출입구를 잠궈버리고 거기다가 막 게시판 붙여. 응? 이 업소는 허가 취소된 업소로서 영업소 폐쇄한다. 응? 그런 거 안내판 다 붙이고 이렇게 놔. 응? 아싸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지. 이게 마지막 방법 아니야, 그지? 이게 직접 강제라고 하는 그런 또 방법이 있어. 응? 응. 그 다음에 이거 또 어떤 거 있냐면 신체. 예를 들면 어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이 있는데 이 사람 뭔가 이제 뭐 우리나라의 비자가 기간이 만료됐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다 만료됐는데 이게 안 나가. 외국으로 출국 안 하네. 불법체류. 그래가지고 이 외국인에게 당신 출국해라. 어?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 하고 의무를 부과했어. 이 방법들은 다 먼저 뭘 해놓는 거야? 의무를 부과해 놓고 이행 안 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출국 명령을 내렸는데도 출국을 안 해. 그럼 마지막 방법만, 응? 이거 대신 나가줄 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외국인의 신체를 직접 잡아가지고 비행기에 태워야 돼. 그치? 그 방법밖에 없어. 신체를 잡아서 직접 태워버리는 거야. 본국으로 송환해야지.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접 강제. 다만 요거는 이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다른 거 가지고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 응?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가 더 강제징수. 앞에 보통 이제 행정자를 붙여. 행정 대집행, 뭐 행정상 강제징수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편의상 강제징수는 이 징수한다는 말 들어보니까 돈하고 관련돼 있어. 돈 내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대표적인 돈이 뭐야? 세금이죠. 세금이 가장 기본이 돼서 세금 내라고 의무를 부과했거나 꼭 세금만이 아니야. 무슨 뭐 우리가 뭐 위반하면 과태료라고 또 돈이 부과되는데 그런 걸 안 내고 그러면 이렇게 강제로 징수를 해. 방법은 뭐겠어? 맨 처음에 세금 내라, 언제까지 세금 내라 의무 부과했는데 안 낸다. 그러면 독촉을 해. 독촉을 하고도 또 기다려 보는데 안 낸다. 그럼 뭐 하겠어?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놓고도 좀 기다려 보는데 계속 안 낸다. 그럼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팔아. 강제로 팔아. 그래갖고 거기서 팔아가지고 거기서 생긴 돈으로 세금에 충당하고 남는 건 돌려주고, 응?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방법. 이렇게 4가지 방법이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자, 강제 집행 뭘 출발점으로 하지? 의무를 먼저 부과해 놓은 상태야. 응? 그래서 의무를.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의무를 미리 부과했다는 얘기는 상대방한테 의무를 이행할 시간을 주는 거야. 그리고 기다려봤다가 안 하면 강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현실에 보면 아주 급박한 상황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기도 곤란한 어떤 급박한 상황, 응? 또는 의무를 부과한다고 한들 어떻게 돼?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는 걸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응? 상대방이 의무 이행할 거라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이럴 때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아주 급박한 상황. 급박한 상황이라서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기도 어렵거나 부과해봤자 목적 달성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의무를 부과함이 없이, 의무 부과함이 없이 바로 뭐야? 필요한, 당장 필요한 상태를 바로 강제로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그런 작용이 현실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급박하지 않을 때는 이 방법을 쓰는데, 상대방한테 기회를 주고, 급박할 때는 그냥 당장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바로 뭔가 강제력을 쓰는 방법.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즉시 강제라고 불러요. 즉시 강제. 응? 그래서 요 말 잘 만들어냈지 않았어? 급박하니까 그냥 의무부과 없이 바로 즉시 국민의 신체 재산에 강제력을 사용하는 방법. 응? 그래서 뭐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면, 야, 우리가 어떤 술 먹고 막 난동을 부리는 자가 있어. 근데 얘가 막 흉기를 들고 막 설치고 말이야, 다른 사람 막 찌르려고 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 하지 마라.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겠으나 이거 할 여유도 없어요.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을 찌르려고 해. 그러면 그냥 아무 의무 부과 없이 바로 경찰이 그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제지하고 흉기를 뺏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범죄 행동을 제지를 해야 되잖아. 이런 게 즉시 강제야. 응? 의무부가 없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요 강제 집행이라는 거하고 즉시 강제의 차이점은 다 국민에게 강제력을 써서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지만, 중요한 차이는 뭐야? 강제 집행이라는 건 의무를 먼저 부과해 놓고 이행 안 하는 거 나타날 때 하는 거고, 이거는 급박하기 때문에 의무 부과 없이 바로 하는 거. 요게 차이야.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원칙이 돼야 되겠어? 급박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통상적으로는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할 시간을 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하는 거고, 요건 급박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다 국민한테 국민의 신체 재산에 대해서 다 강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법치행정 원칙상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정해진 법에 어긋나면 안 되고, 응? 막 이런 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야. 응? 그리고 여기까지는 행정기관이 이제 국민한테 대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이게 또 만약에 위법하게, 응? 위법하게 행해져서 상대방은 승복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상대방은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고, 응? 피해 입은 거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국민은 또 그렇게 구제를 청구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 현재 내지 장래에 있어요.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목적이 있어. 근데 요거 말고 자, 뭐가 있냐면 이제 또 의무를 국민한테 의무가 부과돼 있어. 뭘 해라, 하지 마라, 뭘 해라. 의무가 부과돼 있는데 이 국민이 의무를 이미 의무를 위반했어요. 의무를 위반했어요. 응? 예를 들면 무단횡단하지 마라. 의무가 부과돼 있는데 무단횡단을 해버렸어. 그럼 이행할 게 안 남아있지. 자, 그러면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자 뭐냐면 벌을 주는 거예요. 벌. 그래서 요거는 초점이 뭐냐면 과거의 의무 위반, 과거의 의무, 이미 저질러진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고 하는데, 제재로서 벌을 가해. 벌을 줘.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벌이라고 불러요. 행정벌. 응? 자, 그래서 요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 둘을 행정 강제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말해. 행정 강제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안 할 때 쓰는 강제 집행과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 부과 없이 하는 즉시 강제 두 가지가 있고, 요거는 과거에 저질러진 위반에 대해서 제재로서 벌을 주는 거로 요거는 행정벌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 너 의무 위반했지? 너 벌금 얼마 내? 그럼 벌금 내면 그럼 끝난 거야. 그냥 벌금으로 의무 위반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 거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이 과거 저질러진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벌을 법에다 정해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 이거 의무 위반하면 벌 받지? 그러니까 스스로 잘 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하겠지.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은 이미 저질러진 의무 위반에 대한 벌이지만 간접적으로 2차적으로는 국민이 의무를 잘 이행하게끔 압박하는 역할도 하긴 해. 그죠? 근데 1차적인 목적이 이런 거죠. 근데 요걸 이제 어떤 벌을 주느냐? 응? 여기서 벌의 종류, 의무를 위반했다고 어떤 벌을 주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벌이 우리 행정법을 공부하거나 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다 뭐 국가기관이 뭔가 돈 내라 하는 건 다 벌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건 일상적인 용어로 돈 내라고 해서 뭐 하는 건 다 벌금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벌금이라는 거와 뭐 다른 돈 부과하는 거 이건 다 성격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게 불러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주차 위반하면 돈이 부과돼. 승용차 기준 주차 위반 과태료라고 4만 원이 부과돼. 승용차. 그러면 과태료라는 벌을 주거든. 이거는 자 벌은 벌인데 형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 행정벌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을 써. 자 앞에 거는 이제 행정자는 수식어로 붙는 거고 형벌을 부과해. 요 말의 뜻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형벌을 주는 걸 가리켜. 그러면 형벌의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 형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벌의 종류야. 형벌. 응? 형법이 정해놓고 있는 벌의 종류인데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9가지의 벌을 정해놨어요. 제일 무거운 벌이 뭐겠어? 사형. 응? 우리나라 아직 사형이라는 벌은 남아 있어요. 실제 법원도 사형 선고도 내립니다. 다만 이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지.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사형 선고도 하지만 실제는 사형 집행을 안 한 지가 20년 정도 됐을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지, 그지? 네. 근데 이제 막 막 흉악 진짜 극악무도한 흉악 범죄 일어나고 그러면 막 이제 여론이 막 사형 시켜라, 막 얘기를 하지. 그러면 이미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형수들은 그때면 되게 불안하대. 사형 당할까봐. 하여튼 또 우리 사형제에 대해서 뭐 여론이야 찬성 반대 많지, 그지? 그런 나쁜 놈들을 왜 국가에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들여서 하느냐? 아예 죽여버리지, 그지? 뭐 이런 생각 가지기도 하지만,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판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죠?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 아닌데 이제 판결 받아 사형 선고됐는데 죽인 다음에 진범이 나타나면 어떻게? 가끔 그런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하여튼 논란거리가 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는 사형제표. 자, 그러면 형벌의 종류가 사형, 그다음에 징역형, 그다음에 뭐 구류형. 그러니까 사람 신체를 잡아 가둬놓는 것일수록 센 벌이야. 그래서 징역형, 구류형, 그다음에 이제 돈 부과하는 거, 벌금형, 과료형, 몰수형, 그다음에 무슨 자격 상실형, 자격 정지형 뭐 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9가지 벌이 있어요. 또 과료라는 벌도 있고. 그래서 9가지 벌. 이 형벌은 행정기관이 위반자 적발하고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형벌은 우리 행정기관이 위반자를 적발하면 고발을 하는 거야. 경찰, 검찰에 고발. 그러면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 사람 위반한 거 맞다 인정하면 이제 형사 재판, 즉 법원에다가 이 사람 처벌하는 재판해 주세요 하고 재판 청구를 하는 거. 우리가 그거를 이제 긴 말로 공소 제기한다 그러고 더 줄여서 기소한다 그러지.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하고 검사가 처벌해 주세요 하고 이제 재판 청구를 하는 거야. 국가를 대신해서. 그러면 이제 상대방 범죄자 그 상대방 변호사 있겠지. 그러면 검사하고 서로 이제 주장하고 싸워서 법원이 범죄 혐의 충분히 인정돼. 그래서 유죄 판결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형벌을 선고받으면 소위 우리
옛날 어른들 뭐 호적에 빨간 줄가 이 전과 기록이 남아가지고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크죠. 그래서 이게 행정.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센 벌이에요. 이거는 법원이 재판을 해서 부과하는 벌이고요. 그 다음에 전과 기록도 남는 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이제 경미한 의무 위반. 예를 들면 무슨 영업소에 비치해야 되는 장부를 비치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뭐 이런 사회 질서에 경미한 어떤 해를 끼치는 위반 행위라면 보통 과태료라는 명칭에 벌을 주도록 돼 있어요. 과태료. 과태료라는 벌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질서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명칭이 과태료라는 명칭의 벌 하나예요. 과태료. 요거는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라서 과태료는 일단 어떻게 하냐면 위반자를 적발한 행정기관이 법이 정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 위반하면 시군구청장이 그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4만 원 부과해요. 상대방이 내면 그걸로 끝. 근데 상대방은 과태료 부과를 받고 승복을 못해. 그러면 뭐야? 이제 행정기관에다가 이의 신청을 해. 자기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기관에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의 신청이 딱 들어가면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한 건 없어져. 없어지고 소멸해. 그리고 행정기관이 법원에다가 재판으로 결정해달라 하고 넘겨버려. 그러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거냐 말 거냐를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지면 납부해야죠. 안 내면 뭐 강제징수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과태료란 벌은 전과 기록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과태료 부과하죠. 예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저기 뭐야 지금 아이고 갑자기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바로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예전에 기사 보니까 저녁 밤인가 그 개인 승용차 몰고 뭐 갔대. 자기 뭐 가족 모임에 이렇게 청와대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 무슨 뭐 신호위반에 걸렸는지 아니면 과속 걸렸는지 과태료 부과됐다 뭐 기사가 잠깐 뜨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 개인으로서 하는 행위니까 사적인 행위니까 당연히 과태료 내야 됩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다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위반 행위 아닌 거에 대해서 주로 이제 물론 이거는 국회가 판단을 하는 거야. 국민들이 이제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해를 주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벌을 주도록 하면서 이거 좀 심각하다고 봐서 형벌인 뭐 징역, 벌금형 이런 거를 부과하도록 할 건가? 전과 기록 안 남는 그냥 돈만 납부하는 불이익 받는 거야. 그래서 과태료라는 벌을 주도록 할 건가? 요거는 이제 국회가 알아서 법률로 정해놓을 사항이야. 다만 국회가 법을 만들 때도 어떻게 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벌을 주도록 하는 건 헌법상의 비례 원칙 위반으로 그런 법은 위헌이 되겠지, 무효가 되겠지. 예를 들어 주차 위반했다고 사형 이런 거 만들면 되겠어? 그 법은 무효로 될 거야. 과잉이죠. 그래서 적정하게 국회가 이제 판단해서 정합니다. 이렇게 벌이 있어요. 자, 이게 옛날 행정법 초창기부터 이제 국민이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했을 때 이게 행정 강제와 행정 벌 이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도입해서 쓰는 수단이야. 그런데 이 전통적 수단 여전히 이제 유효하긴 하지만 옛날보다는 그렇게 뭐랄까 효과가 강력하지가 않아.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국민들도 야가 빠져가지고 이제 국민들도 법도 많이 배우고 야가서 요리조리 피해가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행정기관의 힘이 그 말하면 그 공무원 숫자도 모자라고 막 여력이 안 되니까 뭐 이걸
제대로 적발하지도 못하는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큰 효과를 발휘를 못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그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판 업자가 있어. 근데 막 홍보를 막 어떻게 했는지 전국에 막 인터넷으로 엄청 팔려가지고 한 50억을 벌었어. 응? 근데 그거 불량식품 만들어 팔았다고 무슨 식품위생법 위반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처벌 대상이야.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 일단 그 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했는데 불량 식품을 만들어 팔았다. 그러면 이제 그 업소 행정적으로는 허가 취소, 영업 허가 취소. 응? 그리고 이제 행정위원이 그 법에 보면 뭐 이 불량식품 만들어 판 업자에 대해서는 뭐 얼마 이하의 벌금형, 또는 뭐 얼마 이하 몇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형은 부과한다. 보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 징역이 5년형이라고 하자. 최고 5년 이하. 5년이면 엄청 센 거야. 우리나라 체계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뭐 5억 이하의 벌금형을 처한다. 그럼 이 사람 50억을 벌었는데, 그지? 만약에 최고형을 선고했어 법원이 5년 징역형. 그래도 이 사람 어떻게 될까? 응? 그럼 뭐 5년 살고 나오지 뭐. 응? 5년 살고 나도 50억 갖고 나머지 인생 즐겁게 살면 되지. 내가 공무원 할 것도 아니고 뭐 전과 기록 있는 게 뭔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 그럼 위반해서 큰 돈 한번 벌면 되지, 그죠? 그리고 뭐 벌 받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아. 이러면 제대로 막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 그래서 벌도 주고 하는데 그런 게 효과가 별로 없단 말이야.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아무리 돈이 많고 뭐 그래도 해외여행 못 나가게 출국 금지. 그지? 그렇게 돈 벌는 사람 있으면 뭐 해외여행 자주 다니고 싶고 한데 출국을 못 하게. 응?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세금 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사람 이 공항에서 맞게 만들어놨어요. 출국 금지. 그런 것도 있고, 그 국민들한테 명단 공개. 위반한 업자들, 위반한 사람들 명단 공개해서 완전히 망신을 주고, 그죠? 근데 망신만 끝이 아니라 그런 거 공개되면 국민들이 또 이번에도 많이 그 SPC 빵도 있지만은 불매 운동, 소비 국민들이 막 이런 거 일으키고 하죠. 그런 걸로 제재를 가하기도 위반자들. 그 외에 또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거둬요. 그래서 과징금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익 박탈. 응? 뭐 이렇게 다양한 새로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야가져가고 전통적인 수단이 좀 효과가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국가도 법으로 새로운 수단들을 도입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여기까지를 전통적 수단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위반자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법, 해외 출국을 금지시키는 방법, 또 법을 위반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돈을 부과해서 박탈하는 과징금이라는 방법, 이렇게 자꾸 새로운 수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우리 교재 거기 표에 보면 그래서 왼쪽에 전통적 수단 이렇게 써놨지? 전통적 수단이 뭐야? 지금 말한 대로 행정강제와 행정벌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다시 행정강제는 강제집행이라는 거와 즉시강제라는 걸 묶어서 말하는 거고, 그리고 강제집행은 다시 구체적인 네 가지 수단이 있다. 그래서 이행강제, 이거 이제 대리직강, 대리직강, 이거 외우세요. 강제집행의 네 가지 수단, 대리직강, 외우세요. 요거를 이건 나중에 얘기했다. 이게 이제 헷갈리니까 대리직강. 그리고 밑에는 이제 새로운 수단에서 전기 수도 끊고 위반한 업자, 그러니까 불법 건물이다 뭐 이렇게 전기 수도를 끊고 이런 방법, 공급 거부, 그다음에 명단 공개, 그다음에 과징금, 출국 금지 이런, 또 과거에 위반한 업자 또 인허가 신청하면 너 예전에 위반이 있었지, 인허가 안 내줘.
이런 거, 응? 그런 방법들, 그래서 관어 사업 제한 등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쓰입니다. 응? 그리고 여러분들 그 표에서 맨 밑에 보면 내가 이렇게 써놨지. 직접 강제, 직접적 강제 수단, 간접적 강제 수단, 그거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직접적인 강제 수단이 숫자가 더 적으니까 그거만 좀 체크해 주세요. 직접적이라는 말 무슨 뜻이라고 했어 아까? 상대방이 국민의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행정기관에 직접 강제력을 써서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조치지. 그래서 요 중에 대집행, 강제 철거해버린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직접적인 게 아니잖아. 돈을 부과해서 스스로 하게끔 압박하는 거니까 간접적인 거고. 근데 요거는 영업소 가서 직접 폐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요것도 상대방 돈 안 내? 너 재산 압류. 행정기관이 직접 팔아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떼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행정기관이 직접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요 중에 강제 집행 중에 대집행, 직접 강제, 강제 징수. 이게 이제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체 재산을 직접 강제력을 행사해서 필요한 상태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막 범죄행위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신체를 직접 제지해서 막는 거, 이런 게 요 네 가지가 직접적 수단. 나머지는 다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간접적 수단, 이렇게 분류돼요. 그래서 요새는 잘 안 냈는데 이게 이제 한 문제거리로 예전에는 나온 적도 있어. 다음 이 강제 수단 중에 직접적 강제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해서 고르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 유의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중에 시험에 이 대집행이 엄청 제일 많이 나와. 거의 빠짐없이 나와요. 대집행.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 이렇게 여기서는 강제 집행 중에서는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 이 둘이 요 두 가지가 주로 시험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행정벌에서는 여기 이거 뭐 둘 다 섞어서 내요. 섞어서 내기도 하고 요걸 많이 내기도 하고 이것도 중요. 하여튼 여기는 안 중요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평균 2문제. 또 어떤 시험에서는 3문제도 낸 적이 있어요. 이 파트 4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아마 공부가 내용이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그리고 좀 약간은 재미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용어들이 비슷비슷. 그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헷갈려. 그게 좀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강제, 요거부터 먼저 설명하죠. 행정강제로서 차례대로 이제 설명해 가는 거야. 그래서 행정강제 거기 위에 자, 설명을 쭉 읽고 위에 문장의 4줄은 이제 행정강제는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작년도 2021년 3월에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거기서도 이렇게 이제 이 행정 강제에 대해서 규정을 뒀다 하는 걸 소개했죠. 그래서 뭐 기존의 이 틀을 법에다 그냥 다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색깔의 표는 행정기본법 제30조 행정상 강제에서 1항 그냥 읽어보죠. 읽어보니까 행정청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이거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행정 강제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별도로. 행정기본법만 갖고는 강제 집행 못해요. 행정기본법과는 따로 각각의 법률에서 국민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면 강제하도록 따로 별도의 법률로 정해져 있을 때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밑에 행정 대집행을 하거나 대집행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직접 강제를 하거나 강제 징수를 하거나. 그래서 여기 1, 2, 3, 4가 바로 4번까지가 강제 집행을 얘기한 거지. 그 다음에 5번째는 즉시 강제. 그지? 즉시 강제는, 자, 즉시 강제는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읽어볼까? 현재의 급박한 어떤 행정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로서 밑에 보면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 여유가 없다든지, 그죠? 아까 읽었잖아. 외우죠.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이행하라고 부과해 놓은 것만 갖고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면 즉시강제. 행정기관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작용을 즉시강제다. 따로 외울 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이해했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항은 행정상 강제조사, 강제 조치라고 있구나. 읽어보자.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따로 정한다. 읽고 지나가고요. 3항은 체크하세요. 3항. 자, 형사, 행형. 행형은 형 집행하는 거 있잖아. 수용자 교도소에 가두고. 행형, 보안 처분과 관계된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그리고 또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화, 국적 회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 그러니까 이 행정상 강제에 관련해서 이 절이니까 이 행정기본도 이 여러 조치들을 쭉 놔야 되는데 저 행정 강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조금 유의해 두세요. 적용하지 않는 거. 형사 행정 보안 처분 관련법에 따라 행하는 사항. 그다음에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화 국적 회복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적용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강제 집행 이미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117쪽에 보면 자, 이제 개념, 여러분들 개념에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 그렇지, 그 단어.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게 강제 집행이라는 거지. 그 단어 외에는 별건 없어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 논리적으로 국민이 의무를 불이행한다는 말은 먼저 국민이 이행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의무를 이행된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무를 강제로 이행하게 만들거나 이행한 것과 똑같은 상태를 강제로 만들어내는 조치를 강제 집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니까 넘어가고, 구별 개념으로서 우리 이미 다 얘기했다. 기억번, 즉시강제, 니은번, 행정벌. 그럼 즉시강제는 뭐가 다른 점이라 그랬지?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무 불이행이 전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 점이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해하면 그냥 넘어가도 돼. 즉시강제는 의무가 먼저 부과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의무 불이행이 없는 상황에서 강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벌, 벌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야? 목적이 차이가지. 이미 저지른 과거의 위반에 대한 제재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근데 강제 집행은 현재 이 의무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장래 의무가 이행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장래에 초점이 있는 게 강제 집행이고, 벌은 과거에 초점이 있는 거야. 그죠? 과거 위반에. 그런 차이점. 그 다음에 디귿번은 민사상 강제 집행. 여러분, 민사상 강제 집행을 보면 이거 봐. 자,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돈 100만 원 빌려줬다. 근데 얘가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안 갚아. 그럼 상대방은 나한테 계약에 따라 돈을 갚아야 될 민법상 의무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의무를 이행을 안 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서 그 사람 걔를 걔네 집에 쳐들어가서 장롱 뒤져서 귀금속이나 이런 걸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죠? 그거에다가는 강도로 처벌됩니다. 신고하면 강도죄가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민법상의 그 권리 의무, 즉 상대방이 민법상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야 돼요. 개인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개인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지?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돼. 응? 그래서 법원이 돈 갚아라 판결 내리고, 법원이 그 사람의 재산 내가 이제 압류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겠지. 얘가 자기 재산을 다 빼돌릴 우려가 있으니까 법원에다 그 사람의 재산 압류해 주세요. 그래서 법원에다 판결을 통해서, 그리고 법원이 이제 그래도 판결 나왔는데도 안 갚는다. 그러면 법원이 그 재산 압류한 거 법원이 경매로 팔아갖고 거기서 돈을 나한테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 민사상의 의무 이행 확보는 그 권리자 개인이 자기 힘으로 실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지. 자, 비슷하게 얘기하면 세무서장은 세금을 부과해 놓고 상대방 국민이 세금 내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법이 어떻게 냈어? 법원에 가지 말고 세무서장이라는 행정관이 스스로 뭐 하래?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로 팔아가지고 세금을 거기서 거두래. 그러니까 행정기관 스스로의 힘으로 강제로 의무이행을 실현시키도록 특별히 인정한 거야, 법에서. 근데 개인 간에는 그런 걸 인정 안 해줘. 국가기관인 법원의 힘을 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기관 스스로의 힘으로 의무를 이행을 확보하도록, 자력으로 집행하도록. 근데 민사상 강제집행은 그 권리자 개인이 자기 힘으로 실현할 수는 없고 어떻게 돼? 법원의 힘을 빌리게 하도록 되니까 타력 집행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 이제 그런 정도 하고 나면 이거 외울 것도 없어. 결국은 이제 법에서 행정기관에게 법원의 힘을 빌릴 거 없이 행정기관 네 스스로의 힘으로 강제로 실현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간편하게 행정기관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한 거지. 그러면 그 방법을 써야지. 예? 그 방법 쓰라고 법이 허용하고 있는데 그건 내버려 두고 법원대로 해결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판례 매우 중요.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판례 1번. 응? 자, 첫째 줄. 공법상의 의무 불이행이 때, 그러니까 국민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법이 어떻게 했대? 행정대집행이라고 행정기관 스스로가 대신 의무 이행 상태 실현하도록 대집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대요. 첫째 줄, 그지? 법이 행정대집행 방법을 쓰도록 인정하고 있다면 그 방법만 써야지. 그 대집행하라는 행정기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정해놨는데 따로 법원에다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거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응? 간편한 방법으로 행정기관 네 스스로 해결해 하고 있으면 그 방법 써야지. 법원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 말을 두 번째 줄. 행정상 좀 더 일반화시키면 행정상 강제집행 방법을 쓰도록 허용되고 있다면, 법에서 허용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민사상 강제집행, 법원의 힘을 빌려서 하는 민사상 강제집행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1번 아주 중요. 그 다음에 다 시험 나오는 거다. 2번 판례도 중요. 자, 2번을 읽어보면 아무런 권한 없이, 막 그냥 권한은 권리라고 생각하자. 응? 아무런 권리도 없이 국가 소유 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행정청이 대집행을 실시하지 않고 있대. 자, 그러면 이 2번은 어떤 사안이냐면 이렇게 생각해봐. 원래 여기가 이게 땅이 있어.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이 국가 땅이야. 국가 소유 땅이야. 응?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A가 이제 이 국가로부터 돈 얼마 내고 땅 사용하기로 적법하게 권리를 인정받은 자. A가 적법한 권리자야. 땅 사용권. 국가 땅. 그런데 웃긴 일이야. 누가 아무 권리도 없는 놈이, B라는 놈이 여기다가 막 시설 설치해 놓은 거야. 국가 땅에다가. 응? 진짜 권리자는 땅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권리도 없는 엉뚱한 놈이 국가 땅에다가 막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있는 거야. 그리고 A는 열받잖아. 그럼 A는 아니 국가 땅 권리도 없는 놈이 막 시설물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으니 뭐 해달라는 거야? 행정에 빨리 너 빨리 시설물 철거해. 응? 너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 그래가지고 강제 철거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내가 내 땅을 땅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강제 철거를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거야. 그럼 답답한 건 A야. 그지? 이때 A는 뭐야?
국가를 대신해서, 그지? 근데 이 A는 개인이니까 자기가 강제 집행할 수는 없잖아. 대집행, 강제 철거 스스로 할 수는 없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때는 국가를 대신해서 뭐한대?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거 시설물 철거해달라라고. 국가를 대위하여 하는 건 국가를 대신해서 그 권리자 A가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철거해달라고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응? 행정기관이 강제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안 해주고 있는 경우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판례는 뭐냐면, 첫째 줄여 보니까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이렇게 나오지?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라는 거 설명 안 해도 알죠? 뭐 탈춤, 우리나라 전통, 판소리, 무형문화재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야? 그 판소리 계속 훈련하고 또 제자 키워서 전승시켜서 나라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사람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아마 이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돈을 못 갚나 봐. 응? 그럼 은행은 이 사람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서 국가로부터 보조금 나올 게 있으니까 그 보조금 받을 권리를 압류를 한 거야. 응? 근데 이거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응? 왜냐면 요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주고받을 돈이야? 그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자와 보조금을 주는 국가나 지자체하고 그 사이에서만 주고받게 돼 있는 그 둘 간에만 인정되는 권리 의무다. 응? 그러니 그 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은행이 그거를 압류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이야. 그런 강제 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4번은 국회의원들에게 뭐 지급돼? 법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 활동비, 그다음 무슨 여행비, 정책개발비 이런 것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아마 국회의원이 돈을 못 갚는다고 은행이 압류하거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지. 오로지 공적인 목적으로만 쓰도록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돈이라 그렇게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18조까지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단 따로 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외우라 그랬지? 강제 집행은 이거 두음 법칙 써서 대리직강 이렇게 외우세요. 대리직강. 대리직강. 그래서 근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근거도 아까 얘기했어. 자, 우리 헌법에서부터 나오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국회가 정한 법률로 해야 되고, 필요 최소한 범위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서만 국민에게 강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 동그라미 1번은 별건 없지. 첫째 줄 법률 유보 원칙상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법적. 이거 상식이잖아. 우리 행정법 공부 좀만 하면 당연히. 그래서 두 번째 줄 행정기본법 아까 읽었지? 이것도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바로 강제 집행 못 들어가요. 별도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그럼 내가 동그라미 1번하고 지금 연결해서 이게 동그라미 3번 얘기한 거야. 지금 얘기한 거 동그라미 3번 읽어봐. 행정기본법에 아까 대집행이니 강제징수 정해져 있다고 그것만 가지고 이 강제집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기관이 별도로 법률에 근거가 따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개별 법률에 3번 요거 중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2번이에요. 2번. 자, 여러분 요거잖아. 먼저 우리가 강제 집행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국민한테 의무가 먼저 부과돼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려면 이것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응? 국민한테
의무가 부과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 야, 국민한테 법률에서 의무를 부과하게끔 정해놨다면 국민이 그 의무를 이행을 안 하면 이거를 강제로 의무 이행 상태를 만들 수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이 권한도 같이 준 거 아니냐? 응?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이 있다면 이걸 또 우리가 한자로 하명한다 그랬어. 의무부과론에. 자,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이 정해놨다면 그 의무를 정한 법은 국민이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행정위원이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준 거다. 그러니까 행정위원이 강제하는데 따로 법적 근거가 따로 없어도 된다. 이게 옛날 사고방식이야.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 보고요. 의무를 부과할래도 법률에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하려면 이 의무 부과하는 법과는 따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이거 아니라요. 이거 별도로 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야 돼. 응? 그래서 그 2번 꼭 읽어봐. 자,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와 의무를 이행 안 한다고 강제로 하는 행위는 강제 실현하는 행위는 별개의 작용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두 번째 줄이 중요해. 의무 부과하도록 정해놓은 근거법이 동시에 강제 집행을 허용하는 근거법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따로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4번. 그럼 우리가 아까 강제 집행이 4가지 수단이 있다 그래서 대리, 직강 이 중에 뭐라고 써 있어? 다 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냥 읽고만 지나가요. 대집행 따로 정해놓은 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법이 있고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그 강제징수에 관한 법으로 국세징수법. 그러니까 세금에 써놨지만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돈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 이 징수법이 정한 절차를 다 따르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게 일반법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반법 역할을 하는 게 2개 있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하고 직접강제는 그냥 하나하나 개별적인 법에서만 따로 있지 한테 통일된 법을 만들어 놓은 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정도로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대집행에 대해서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